안녕하세요. 이치맨의 안철준입니다. 오늘 웨비나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테크, 기술, 트렌드에 관련된 심도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ERP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AI가 이제 일반적인 어떤 상황을 벗어나서 기업의 실제적인 업무에 적용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AI가 말이죠. 단순히 AI만 적용한다고 해서 뭔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기업 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흐름,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잘 관리할지가 훨씬 더 중요한 AI 시대에 가장 선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흐름을 정비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데 이 핵심에는 바로 ERP가 있죠. 그래서 오늘 ERP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세 분의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영림원 소프트랩의 심영근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예, 영림원 소프트랩의 고인물을 지나서 이제 썩은 물로 가고 있는 PMS 사업부 심영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렇게 고인물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고인물 맞습니다. 많이 보이려나 봅니다. 네. 썩은 물이 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림원 소프트랩의 김승경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림원 소프트랩의 이제 고인물로 된, 썩은 물은 아니고요. 네. 고인물이 된 김승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시스템 에버 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림원 소프트랩의 유병욱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림원 소프트랩의 유병욱이라고 합니다. 옆에 계신 부장님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같은 팀에서 시스템 에버를 영업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세 분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웨비나는 평소와는 좀 다르게 약간 이렇게 캐주얼하게 네. 또 주제도 차 한잔의 테크토크 이렇게 해서 ERP에 관련된 얘기를 너무 딱딱하지 않습니까? 네. ERP 원래 듣기만 살짝 딱딱한 느낌도 있는데 그런 딱딱한 느낌을 좀 부드럽게 오늘 한번 흥미롭게 한번 진행해 보기 위해서 무대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네. 무대 마음에 드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자, 실제로 아까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데이터가 중요하고 그만큼 ERP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동감하십니까? 예, 완전히 동감하고요. 네. 저희 이제 고객사들이 이제 한 3,000개 고객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영림원 시스템을 오래 쓴 고객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들이 많이 쌓였는데 영림원은 이제 그 ERP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고객사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AI를 접목하고 있고 지금 현재 쌓여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에 대한 경영 분석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예측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지금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데이터가 중심이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부장님, 실제 저희가 ERP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이미 이제 기업에서 ERP 적용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네네네. 근데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사실 ERP, 이제 저희 영림원에 이제 15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도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제 전모들을 다 알지는 못하고, 네. 근데 ERP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기업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단 말이죠. 뭐 유무형 자산도 있고 데이터들도 있고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자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영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풀어보시죠. 네. ERP는 이제 저희가 발전사를 보면은 이제 MRP부터 시작을 합니다. 1970년대 네. 보통 MRP 시작하고 뭐 80년대 자세한 건 나중에 또 네, 얘기하시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네. ERP 쪽도 사실 기술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죠. 네. 뭐든지 저도 발전해가고 있고 네, 네. 회사도 발전해가고 네. 모든 걸 발전해가고 있는데 거기 맞춰서 저희도 ERP도 계속 발전해 네. 나가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R&D 팀도 있어가지고 네. 자체적으로 뭐 기능도 개선하고 개발하고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엔 주로 온프레미스 쪽이었습니다만 요즘 클라우드 쪽으로도 많이 전환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상황 어떻습니까? 클라우드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좀 더 가벼워졌다고 볼 수도 있고. 가벼워졌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클라우드 쪽으로 해서 온프라미스를 안 하고 그렇게 패키지로 클라우드로 가볍게 ERP를 구축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네. 그동안 이 ERP도 많이 발전을 했다. 그리고 실제로 사업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많이 가까워졌다. 그래서 굳이 추가 개발 안 해도 그 패키지만을 가지고 회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너무 그런 무겁게 의미가 생각할 필요 없다. 예, 이 예, 말씀이신 예.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위기에 맞게 좀 가볍게 한번. 이런 분위기처럼 이렇게 많이 켜져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5가지 가장 궁금한 점 ERP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나눌 걸로 좀 준비하고 있고요. 또 오늘 들어오신 분들도 이미 기업에 ERP를 적용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ERP 뭔지 한번 귀동량 좀 해보자라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ERP를 한번 검토해보겠는데 뭐가 좀 필요한지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오늘 내용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아마 이런 다양한 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오늘 들어보면서 네. 웨비나 진행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 이쯤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갑니다. 오른쪽 댓글창에 여러분들 의견과 질문들 올려주시면요. 오늘은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의견들과 질문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 또 오늘 좋은 경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댓글 달아주시는 담당자분이 있으니까요.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답변 드릴 수 있다는 점 아시고 많이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웨비나 진행 중에 온라인 설문조사도 오픈됩니다. 그때 또 말씀드릴 테니까 온라인 설문조사도 꼭 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주제에서 첫 번째 주제 바로 네, ERP 대체 뭔가요?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장님. 네. 아까 말씀하시다가 네, 말았는데 ERP 뭡니까? ERP는 이제 기업 내에서 사실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이제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ERP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경영 시스템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ERP가 이제 특화된 부분이 네, 김경필님,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네, 네, 맞습니다. 네.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영어에 약합니다. 네, 아무튼. 네, ERP는 이제 보통 저거를 이제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시죠. 네, 네. 근데 이제 ERP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특화된 부분이 법인 결산. 네, 법인 결산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원가 계산을 잘하는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기업에서 결산하실 때 뭐 세무회계 프로그램만 가지고서도 결산을 잘 하시긴 하시지만 네. 그래도 아무래도 ERP를 통해서 좀 더 정교화되고 정확한 원가 계산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대한 법인 결산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뭐 제조든 서비스든 이제 관련된 고객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회사의 전략적인 부분하고도 아까 말씀하신 파이낸스뿐만 아니라 네네.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ERP가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솔루션 아닌가요? 예, ERP는 뭐 결산을 목적으로 해서 결산을 위해서 모든 데이터를 결산을 하게끔 데이터를 뭐 집계하고 그 다음에 그 수불 데이터를 가지고 숫자를 만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딱 보면은 ERP를 안 쓰시는 고객사를 가면은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엑셀로 하거나 시스템을 뭐 여러 가지를 써요. 일단은 회계는 이거를 쓰고 물류는 이거를 쓰고 뭐 영업은 또 다른 걸 쓰고 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연결성이 없다 보면은 뭐 편한 점도 있겠죠. 편한 점은 여기서 마감이 안 돼도 회계에서는 결산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전화 통화에서 야 10억 마감됐어라고 하면 10억 넣고 뚜뚜뚜뚝 해갖고 그냥 결산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ERP 통합 시스템을 쓰게 되면은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결산이 안 끝나면 그 대신 그 시스템은 그 데이터는 좀 더 정합성이 있고 진실되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ERP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ERP가 뭐냐 그래서 아까 이제 영어로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ERP는 우선은 첫 번째는 현재, 두 번째는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와 미래. 예. 그래서 ERP를 해서 뭐 촌장님도 만약에 차를 활부로 살 거예요. 네. 그럼 내가 현재를 모르면 뭐 어느 정도 활부를 뭐 얼마씩 어떻게 할지 계획을 못 짜시잖아요. ER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의 어떤 플랜을 위해서 현재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 1차적으로는 내가 현재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고도화하면서 이제 미래를 알 수 있는 예측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이라고 하지만 한글로는 뭡니까?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하잖아요. 전사적 자원 네, 관리. 전사적 자원 계획이라고 안 하죠. 네. 그걸 번역한 사람도 양심이 있는 겁니다. 현재도 모르고 미래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 계획이란 말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예. 네, 관리 제가 정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리는 가능하다. 예, 예. 어. 그래서 그 관리에는 현재도 들어가 있고 미래도 들어가 있는 네. 겁니다. 예, 그래서 네, 고인물 치고는 말씀 잘 하십니다. 고여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ERP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ERP는
사실은 뭐 간단하게 회사에서 어떻게 판매를 또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어떤 네.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 도구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컵을 팔더라도 네. 얼마 남는지가 중요하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건 ERP라고 저는 네. 보통 설명하고 네. 있고 네. 어쨌든 고객사에서 그걸 또 원하고도 있고 네. 다들 원하는 게 플러스 얼마 남지가 궁금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보통 ERP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또 저희는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 비즈니스를 해서 열심히 물건을 팔고 혹은 서비스를 팔았는데 네. 남는 게 없을 수도 있다. 그죠, 근데 그죠. 그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ERP 시스템이 없으면 진짜 이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그죠? 우선은 남는 게 없다보다는 네. 남는지 안 남는지 자체를 모르니까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남는지 안 남는지 자체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남으면은 어느 부분에서 남는지 네. 우리가 그러면 어느 쪽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거를 지원하는 도구가 ERP가 돼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저희 추가적인 질문에 이제 나중 질문에 네네. 이제 우리도 ERP를 쓸 수 있나요? 이런 것도 있고 네. 도대체 어떻게 도입해야 되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만 예. 먼저 조금 환기를 하기 위해서 약간 규모가 작거나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ERP 좀 부담되고 왠지 어감에서 오는 이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제 초기 스타트업이라든지 초기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자,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부담 없이 그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나요, 지금? 뭐 ERP도 그래서 이제 네, 물론 뭐 나중에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ERP 업을 31년 영리모드 하면서 ERP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무님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저는 비슷하게. 2006년도 있어요. 2006년 했어요. 20년쯤 되셨네요. 예, 20년에서 한 2년 모자라. 20년이 되면 아마 썩은 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ERP만 연구하면서 ERP 제품에 대한 그런 세그먼트를 많이 나눴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진짜로 큰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 뭐 매출 1조까지도 하는 회사들이 쓸 수 네. 있는 온프라미스 맞춤형 ERP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 단계에서 중소기업이 쓰는 ERP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클라우드와 같이 이제 완전 소기업에서도 네, 쓸 수 네. 있는 그런 ERP. 아. 그렇게 세그먼트를 나눠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많이 귀찮게 안 해드리고 우리가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은 요런 업무를 하시니까 요런 부분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결산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각 스테이지별로 어떤 난이도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뭔가 예, 제안할 예, 수 예. 있는 네네. 단계가 돼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ERP 대체 뭔가요? 라는 내용에 대해서 세 분의 어떤 의견들을 들어봤는데 여러분도 이해가 되셨죠, 이제?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질문 많이 올려주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Q&A 시간에 조금 더 설명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저희가 올라오는 질문들 중에서 괜찮은 질문도 있으면 선별해서 한 개 정도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네요. 뭐 골라보세요. 뭐, 이거 제가 너무 김진수님 많아서. 질문 하나 있는데, 네, 약간 디테일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 ERP 여러 군데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지금 현재 영리문의 ERP 차별화된 장점 뭐냐? 먼저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를 뭐 전문적으로 대답을 해야 될까요? 캐주얼하게 대답해야 될까요? 캐주얼하게 오늘 해주세요. 캐주얼하게 가시죠. 캐주얼 버전 뭡니까? 그 뭐 ERP 네. 소프트웨어의 장점은 저희가 밤을 새워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영리문 ERP가 좋다. 네. 그러면 그거는 근데 좀 전문적인 대답에 속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캐주얼하게 대답을 하자고 하면은 인적 자원, 전문화된 인적 자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업력이 31년이 됐고, 근데 ERP를 할 때는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긴 하지만 사람의 그 서비스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가서 저희 ERP를 소개할 때, 자, 뭐 다른 타사 ERP, 외산 ERP도 있고, 국내 또 그렇죠. ERP 다 좋습니다. 다 검증된 시스템들이고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적 자원을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산업을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리소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얼마나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레퍼런스를 보고, 우리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보시라고.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맞습니다. 이게 영리문의 차별화 포인트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지한 이야기는 밤새서 해야 된다고요? 예, 네. 그거는 뭐 시스템 하나하나 다 까봐야 되니까. 아, 좋아요. 예.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ERP 꼭 써야 되나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ERP 꼭 써야 되나요? 라고 네네. 하는 질문인데,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제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RP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써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를 판매하고 얼마 남는지가 다 궁금하기도 하고 회사에서 그걸로 어떤 지표를 삼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 원가 낼 수 있는 ERP를 꼭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거나 뭐 이런 데 좀 두려워할 데가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영리모 소프트랩에서 여러 가지 어떤 방면 무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사 업무를 하면서 많은 그런 뭐 뭔가 누락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업무들이 있잖아요. 업무 중에 누락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좀 중요한 보조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얼마가 판매가 됐고 또 얼마가 물류가 얼마나 더 재고 있고 이런 것들도 ERP를 통해서 편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꼭 써야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더 편하고 업무 생활을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는 있죠. 근데 있죠. 이 좋은 거를 더 설명드리고 싶지만 네. 다 밤을 새워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추가적인 답변 있으실까요? ERP는 제가 봤을 때는 쓰는 게 좋습니다. 일단 네. 우리가 어떤 거든지 신문물도 그렇고 뭐든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써보시면은 처음에는 없을 때 몰라요. 네. 근데 쓰다 보면은 네. 뭐 만약에 쓰다가 안 쓰시면 이제 그때 이제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듯이 근데 기업 내에서 ERP를 쓰다가 없으시면은 사실 업무가 거의 마비되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영림원 입사하기 전에 잠깐 제조업에 이제 근무를 했는데 시스템을 잘 쓰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시스템이 뻗었어요. 아. 그랬더니 당장 담당자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합니다. 네. 쓸 때는 몰랐지만 네. 없으니까 와 이게 안 되겠구나. 아, 그게 이제 말씀은 쓰기 전에는 몰랐으나 한번 써보면 맛을 드리면 네. 뒤로 돌아갈 수 없다. 아 맞습니다. 네. 네. 그만큼 이제 데이터 관리도 잘할 수 있는 업무의 최고의 이제 파트너. 내 직장 동료만큼 중요한 그런 솔루션이죠. 네. 그러면 뭐 이제 나중에 또 그런 질문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회사에서 ERP를 쓸 수 있는 꼭 써야 되겠는데 꼭 쓰려고 했을 때 우리가 너무 규모가 작다거나 혹은 준비가 좀 안 돼. 왜냐하면 데이터를 다 취합하고 이렇게 벌써 부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기업이나 그런 담당자한테 뭐라고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고 우선은 이 준비를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촌장님도 군대 다녀오셨죠? 네, 그렇죠. 군대 가기 전에 아, 이거 몇 년 전 얘기를. 군대 가지 내 군대 가니까 긴장되니까 네. 군대에 가서 어떻게 할지 연습해야지 아침마다 구보 뛰고 6시 기사가 그러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게 다 부질이 없지 않습니까? 네, 부지적으로. 네. 가서 네. 조교가 훈련소 들어가서 조교가 어떻게 인도하냐에 따라서 네. 군기가 빡 들어갔고 아. 딱딱딱딱딱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비교이긴 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고 싶고요. 어쨌든 이 전문가들이 그래서 있는 거고 그런 우리 회사의 사정에 맞게끔 그 시기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지금 해야 된다, 어느 부분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면은 어느 결과를 볼 수 있고 요렇게까지만 하면 요 정도의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가이드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위축이 돼서 우리는 규모가 작은데 ERP를 쓸 수 있을까라는 것보다는 우선은 만나보시고 어떤 ERP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그 부분에서 이제 가이드에 따라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후반부 질문 중에서 선택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냐라는 그런 질문도 있으니까 네네네. 그때 또 관련돼서 또 더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올라온 질문들 하나 볼까요? 김진수님 질문인데요. 현재 실제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어느 분야에서 활발하게 적용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도입 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는 어디라고 말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ERP 꼭 쓰면 좋은데 어떤 분야가 좋다, 특히 더 유용한 분야가 있을까요? 저희 분야가 이제 회사 산업군을 얘기하는 건가요? 일단 산업군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사실 ERP는 어느 산업군이든 다 쓰고 있거든요. 특정 산업군에서만 ERP를 써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영림원 소프트랩에서도 그 어떤 영역 쓰고 있는 영역은 굉장히 다양하시죠? 네, 맞습니다. 거의 모든 산업군에서 네.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 네. 고객도 많이 있고, 레퍼런스도 많이 존재합니다. 네. 제가 봐도,
어느 회사든 간에 일단 법인이라고 하면은, 영리법인이라고 하면은,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려면 우리가 회계 처리도 하고, 분석, 뭐, 매출 분석도 해야 되고, 원가 분석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이 ERP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ERP만큼 잘하는 솔루션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또 궁금해졌는데, 네. ERP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재무적인 거, 파이낸스, 그 다음에 어떤 뭐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등등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어떤 솔루션, 그런 어떤 가시권 관리 툴을 제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담당자의 입장에서도 이게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네. 담당자는 어떤 이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저희는 일을 하면서 원가 개념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은 그 원가 개념을 알면은 내가 이걸 팔아서 얼마 버는지 당연히 알겠죠. 다 더하기 빼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당연히 영업사원도 견적을 하기 전에 내가 이거를 얼마에 만들고 있고 이거를 얼마에 팔아야 이익이 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조에서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그런 원가 절감에 대한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경영자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사업 전략을 짜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이런 일선에서 일을 하는 담당자분들도 이런 원가 개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사 지원을 하는 게 ERP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실제 담당자의 입장에서도 전체적인 그림을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어떤 본인의 일을 하는 게 본인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는데 도움도 되고, 예. 그리고 본인의 포지션도 ERP가 확인할 수 있고. 또 좋은 거는 내가 이 데이터를 입력해서 이 데이터가 앞뒤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의 업무만 앉아서 그냥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업무가 흘러가는 프로세스를 알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차 한 잔에 테크토크인데 차도 좀 한잔 하시면서, 네. 근데 이게 봤더니 차가 아니라 물이네요. 네, 물입니다. 나는 차를 주실 줄 알았는데. 다음엔 차로 준비하겠습니다. 맛있네. 네. 네, 맞습니다. 꿀맛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질문 하나 더 네.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정하나님 질문인데요. 더존 사용 중인데, 더존 다른 플랫폼 사용하시네요. 네. 혹시 커스터마이징이 괜찮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유하면서. 이거는 잘못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더존 질문이 네. 아니라서. 네. 뭐, 더존을 사용하고 계셔도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면 하시면 되죠. 근데, 우선은 더존에도 이제 제품군이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제품군인지 먼저 알고 어떤 커스터마이징인지를 좀 알아야 저희가 조금 그래도 뭔가 답변을 드리기 좀 좋지 그러네요.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어쨌든 커스터마이징이 가장 유연한 패키지 ERP 솔루션은 영리먼. 네.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저희가 왜냐하면 네. 그 회사마다 아니면 분야마다 네. 아니면 규모마다 그 필요한 어떤 것들이 다 다를 수 있고 맞아요. 거기에 맞춰서 뭔가 맞춰서 커스텀한 그런 어떤 ERP 시스템이라든지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고객분들은 저희가 많은 회사에 다니잖아요. 업무가 다 다를 거잖아요. 업무 방식이. 다 자기가 표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저희도 영림원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 예. 이쪽 내가 일을 해보니까 이게 내가 표준이니까. 여기서 30년 일했는데 그렇죠. 다 이렇게 하는 게 맞고 네, 정석에 내가 표준이야. 그래도 뭐 일리가 있는 어떤 말씀이실 것 그래서 같아요. 예 고객님 그 표준입니다 하고 이제 개발을 해드리고 나오면서 네. 또 한마디 하세요. 저한테 딱 보고 영림은 좋겠네 표준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세그먼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직으로는 그 회사의 규모별로 세그먼트를 갖고 있고 수평적으로는 산업군별로 또 ERP를 가지고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장님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잘 그러니까 대응하고 커스텀 하려고 하면 경험들이 많이 있어야 그런 어떤 노하우들이 많이 쌓여야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죠. 그렇죠. 저희 회사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년 됐잖아요. 네. 31년 동안 요것만 했습니다. 네. 요것만 한눈만 팠어요. 과장님은 31년 저는 아니지만 이제 뭐 고위신 분들 되셨으니까. 네. 하지만 그런 경력이 있으니까 뭐 어떤 것들이 들어와도 저희가 웬만하면 다 그죠. 한번 다 트러블 슈팅을 하거나 그죠. 인콰이어 다 받았거나 했던 거니까. 그런 것들이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알겠습니다. 커스터마이징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여튼 커스터마이징도 언제든지 연락 달라라는 말씀으로. 저 두 번째 장혁수님 것도 한번 네. 갈까요?
MES, PLM. 요거 질문 제가 한번 드릴게요. 장혁수님 질문인데, MES, 또 PLM, 또 ERP 등을 사용 중이지만, 아직도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원활하게 연계되지 않고 일정 시간이 경과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실시간 데이터 네. 모니터링. 이거는 그렇게 설계를 해서 그렇게 된 건데, 제가 이 질문을 뽑은 이유는 연동에 대한 부분 때문에 뽑았고요. 연동, 저희도 이 ERP하고 저희는 이제 뭐 PDM이나 MES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ERP만 이제 한우물을 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룹웨어도 연동도 많이 하고 네. MES도 현장 관리하는 MES도 연동 많이 네. 하고 설계를 관리하는 PLM하고도 그렇죠. 연동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동할 때 제가 이제 뭐 한 십수년 정도 이렇게 컨설팅하고 현장 보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했더니 요 실시간 데이터 뭐 연동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우선은 이제 연동 설계를 할 때 전체적인 업무를 이렇게 쭉 시스템에 상관없이 업무를 쭉 설계하잖아요. 그 중심에는 ERP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ERP가 전체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업체끼리 앉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서로 필요한 것만 얘기합시다. 내가 필요한 것만. 그런 것들을 조율해 나가야 예, 되는 거군요. 그래서 그 중심에는 ERP 컨설턴트가 있고 ERP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 이제 영림원에서는 쭉 해왔고요. 그래서 요 연동에 대한 요 실시간에 대한 스케줄 연동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연동하는 데이터가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고 연동을 할 데이터를 연동했는가. 나중에 연동했는데 이게 뭐 데이터가 많아져가고 연동은 잘 안 되고 하는데 실제로는 별로 쓸 수 있는 데이터도 아니더라라고 하면 또 그만큼 또 네, 실패라고 봐야겠죠. 애초에 플래닝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기업을 운영하다가 보면은 회사의 규모도 뭐 커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어떤 그 전략이라든지 조직이 또 추가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유연하게 또 대응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뭐 그런 니즈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 보통 저희가 ERP 구축을 하면은 저희는 이제 고도화 작업을 좀 권장을 드립니다. 이게 뭐 매년 하실 필요는 없고 뭐 3년에서 5년 사이에 아니면 비즈니스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 그럴 때는 이제 저희 쪽에도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좀 좋죠.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차 한 잔의 테크토크인데 좀 분위기가 너무 어둡습니다. 아, 네. 그러게요. 너무 알겠습니다. 내가 너무 아무튼 자,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네. 기술적으로.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ERP 우리도 쓸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어떤 분야, 어떤 규모 뭐 등등에 대해서 우리도 쓸 수 있나요? 이런 얘기도 앞에 잠깐 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도 이거 쓸 수 있나요?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아직 적용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을 것 같고 또 혹은 뭐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이미 쓰고 계시지만 또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어려움이 또 있어요. 뭐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고 좀 같이 한번 답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기업이나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일단은 안 쓰신 분도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저희 쪽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회사에 뭐 클라우드형이라든지 부터 시작해서 중기형 이상 넘어갈 수 있는 구축형부터 쭉 있으니까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거고 맞춰서 컨설팅 해 드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조그만 회사부터 해가지고 중견 이상 뭐 다 저희가 다 소화하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그런 거는 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은 다 친절하게 설명드리고 있고 알겠습니다. 하니까. 이거 궁금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궁금한데 ERP를 쓰고 싶은데 실제로 고객 사이드에서 가장 우리 진짜 쓰고 싶은데 이게 제일 고민이야. 이것 때문에 좀 쓰기 어려워. 그게 뭔가요? 뭐 가격? 가격도 있었고. 리소스? 뭐 어떤 게 좀 크리티컬할까요?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개가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필요로 한 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세요. 우리가 현실이 이래서 앞으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런 걸 이제 좀 명확히 하시면 저희가 좀 더 조언을 드리기도 좀 좋은데. 근데 거기서부터 막히면 얘기하기 힘든데? 그렇죠. 이제 얘기하기 되게 근데 막판에는 영어 활동을 하면서 막판에는 돈이 제일 걸리긴 합니다. 돈, 비용, 네, 비용 네. 중요하죠. 비용과 그다음에 인적 자원과 시간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허들이 되죠.
저희도 허들이 되고 고객사도 허들이 되고. 그런 거 어떻습니까? 실제 이제 고객분들이나 ERP를 한번 써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분야에서 이미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이거 상호명 혹시 말해도 그럼요, 뭐, 네. 제가 이제 그쪽에서 싫어하지만 않으시면. 화장품 업계 저희가 저는 시스템 에버 쪽 하고 있으니까 네. 화장품 업계 요즘 유명한 이제 논픽션이라는 회사들도 네. 저희도 쓰고 있고요. 네. 뭐 그 정専문이나 화장품 업, 제조 화장품 네. 쪽을 많이 쓰고 있고 네. 뭐 그런데 그런 회사도 많이 쓰고 있죠. 기본적으로 다 아시긴 아실 겁니다. 화장품 쪽에서 얘기하시는 그거 어때요? 그러면 실제로 쓰기 전과 쓴 다음에 피드백이 어떻습니까? 피드백 실제 제가 뭐 피드백까지는 이제 네. 뭐 고객이 이제 잘 되면요. 막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더라. 이게 안 되면 피드백이 확실하게 안 오는데 돼요. 잘 되면 피드백이 잘 안 와요. 근데 그렇죠. 저희 이제 고객의 추이를 보면은 네. 이제 뭐 일반 기업에서 외감 기업으로 성장하고 뭐 외감 기업에서도 이제 상장을 하고 네.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추이를 보면은 네. 저희 시스템을 쓰시면서 기업이 뭐 급성장하는 고객들이 좀 많으니까 네. 그걸 보면서 뿌듯하긴 한데 네. 뭐 잘 됐다고 피드백을 주시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그런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갑자기 와서 한 몇 년 전에 했던 고객사인데 갑자기 그 CFO 분이 전화가 와서 영림원에서 뭐 ERP 잘 해줘서 우리 이번에 상장했다 고맙다. 네. 그렇게 연락이 온 적도 있고. 네. 예, 저도 감사합니다 하고 끊고 네. 나서 막 네. 눈물이 날라 그래요. 막. 그렇죠. 그런 피드백. 예. 왜냐면 그 상장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투명하게 저희 시스템을 잘 쓰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고객 피드백을 명확하게 받기 쉽지는 않습니다. 네, 쉽지 않죠. 근데 실제로 뭐 처음 적용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귀 기울이고 저기 잘 썼다더라. 저기 써서 뭐 좋은 성과가 있다더라라는 게 굉장히 좋은 또 네. 도입하기 위한 좋은 어떤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또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입소문 타가지고 많이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PMS 사업부라고 그랬잖아요. 네. PMS 사업부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그 약자인데 일반적인 예를 수주 산업, 그러니까 장비, 서비스, IT까지 이르러서 그런 쪽에서 이제 저희가 좀 점유율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점유율보다는 이런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혹은 IT 서비스, 그렇게 수주 산업. 요즘에는 트렌드가 옛날처럼 막 제조를 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 트렌드는 아니에요. 요즘에는 요 서비스, 프로젝트 베이스로 산업이 이렇게 좀 전환이 되고 맞습니다. 있죠.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림원이 가장 빨리 패키지를 만들었고, 그 부분에서 가장 빨리 뛰어들었고, 그리고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좋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게 또 무엇보다도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또 중요한 또 팩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촌장님도 PMS입니다, 여기. 알겠습니다. 요 방송 하나 가는 프로젝트고, 네. 거기에서 수익을, 또 원가도 제가 계산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돈이 안 연락 주세요. 돈이 안 남더라고요. 그러면 어디서 나왔는지 알려드리죠. 어디서 빵꾸가 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열심히 버는데 네. 실제 통장에 남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수주 산업을 해갖고 저희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영림원을 찾아주시면 알겠습니다. 자, 양재영님 질문이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이나 전문 운영자가 미비한 경우 클라우드로 전환 시에 클라우드 사업자에 종속되어서 비용 지속 발생, 또 기술 의존도 증가 및 장애 시 대처의 어려움 등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에 대한 조금 그런 디테일한 질문입니다. 질문이 무겁네요. 네, 네. 질문이 무겁습니다. 캐주얼하게 왔는데 네. 양재현님 오늘 분위기가 질문이 안 맞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네. 답변 좀 해주시면 보통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이랑 이제 인력이 많지 않은 곳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호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 왜냐면 전문가에게 다 위탁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자체 IT 팀이나 전산팀을 꾸리지 않아도 이제 시스템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를 많이 하시는데 네. 비용이 안 발생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누군가 위탁을 해서 좀 저렴하게 운영을 하긴 하더라도 비용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네. 비용은 발생하는 건 저희가 어떻게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대신 그 장애 시 대처나 어려움 같은 경우는요. 네.
그만큼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까지 다 이제 대책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가 발생한 사례도 거의 없고, 저희는 또 영림원은 이제 고객이 원하는 대로 이제 보통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긴 하지만, 저희는 MS 애저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애저에서는 저희가 뭐 몇 년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장애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온프레미스와 또 클라우드 중간에서 어떤 걸 해야 될지 선택하시는 만약 기업이 있다고 하면, 담당자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 뭐 온프레미스 형태의 ERP를 하는 게 맞다. 어떤 경우에는 클라우드를 하는 게 맞다. 뭐 그런 어떤 기준이 있나요? 뭐 기준은 제가 요새는 이제 고객사 입맛 따라 가는 겁니까? 네, 원래 입맛 따라 가긴 가는데 저는 요새 가가지고 이제 고객사들한테 저런 걸 얘기해요. 이제 안전성. 안전성. 네, 요새 이제 뭐 랜섬웨어 이런 거 감염이 많이 되거든요. 저는 이제 비용이 좀 월 정기적으로 꾸준히 발생을 하더라도 안전한 걸 따진다면은 클라우드를 사용하세요라고 많이 제안을 드리고, 그래도 우리는 자체 IT 팀도 있고 인력도 있으니까 옛날처럼 우리가 전산실을 운영하겠다. 뭐 그럼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요새 보니까 정말 보안 이슈가 너무 커서 아무래도 클라우드가 안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보안 관련된 부분들을 다 해결하기가 부담되는 경우는 네, 맞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죠. 어느 정도 이게 다 커버가 되는 클라우드를 쓰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서버 관리자 1년의 연봉하고 클라우드 사용료를 비교해 보시면은 분명히 알 거예요. 그리고 이야. 옛날에 고인물답습니다. 고인물다운 답변이십니다. 네. 그리고 옛날에 우리 사장님들은 우리 ERP에 나의 뭐 BOM이나 이런 뭐 라우팅 정보나 많은 우리 회사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네. 내 울타리 안에 내 서버를 갖고 있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근데 그게 더 보안에 강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부터 다 뚫어버렸어요. 뚫어버렸네. 무슨. 그러니까 코로나가 생기면서 재택근무로 다 돌아갔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VPN을 연결하든 네. 어쨌든 내부망을 뚫어갖고 집에서도 근무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 뚫려버린 거죠. 코로나 구멍이 끝나면서- 많이 생긴 네. 거죠. 더 많이 생겼죠.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서 우리 고객사들도 랜섬 걸렸어요라고 연락 오는 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랜섬 걸리면은 영어로 메일이 온대요. 네. 영어로 메일이 와서 비트코인 몇 개를 주소로 보내면 아물어주겠다. 그런 좋은 정보를? 네. 그래서 근데 그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뭐 비용 처리 문제도 있고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준다고 해서 그 키를 받아서 그 키가 진짜인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큰 난처함에 빠지는 거죠. 그럴 바에는 아예 클라우드에 올려서 보안이 강하니까 거기서 놓고 쓰시는 게 가장 뭐 합리적이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다 같이 고려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의 어떤 팩터들을 고민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 제 생각에도 그렇게 선택을 할 때에는 그냥 혼자, 나는 온프레미스를 갈 거야, 아니면 클라우드를 갈 거야, 라기보다는 이렇게 전문가분들과 상의해서 네네네. 우리한테 맞는 어떤 방향이 어디인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미래를 같이 예, 고민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상태이고, 계획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정도, 예. 네, 수준은 돼야 되니까, 예. 네,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예. 네. 네, 자, 네 번째 질문. 자, 사실 ERP 오늘 이제 영림원 소프트랩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만, 사실 ERP 솔루션이 영림원 소프트랩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다양한 ERP 솔루션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질문은 ERP 선택이 너무 고민됩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세 분은 뭐 당연히 영림원 소프트웨어이 좋다고 얘기하시겠지만 맞습니다. 저는 영림원이 좋습니다. 근데 고객 네. 저희도 이제 자, 고객사의 입장에서 저희도 네.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영업을 냉정하게 가보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영업 가보면은 많이 고민되실 거예요. 이런 외산 ERP도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도 여러 가지 ERP가 있고. 근데 우선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시스템도 우리 회사에, 우리 시정에 맞는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얼마나 우리의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가 있고 경험이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30년? 30년? 일을 너무 많이 벌려놓으면, 처음부터 일을 너무 많이 벌려놓으면 수습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조심하셔야 돼요. 예, 다 됩니다. 예, 다 됩니다. 예, 다 해드릴게요. 말 나오는 대로 다, 예, 개발해드립니다. 그런 데는 나중에 요거를 정리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케이스가 있었고, 요런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요 어디에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라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ERP를 선택하시는 게 말 되네요.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 ERP 업체가 큰 업체도 있고 작은 업체들도 있어요. 근데 너무 작은 업체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도 막 너무 이제 규모가 없을 때는 막 다른 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또 서비스도 막 해야 되고 이렇게 막 일이 겹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서비스 그 추후에 AS가 품질이 별로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요 회사의 규모를 보고 AS가 굉장히 충분히 만족스럽게 지속할 수 있는 업체인가도 잘 보셔야 됩니다. 레퍼런스와 네. 어떤 그 ERP 공급 업체의 네. 규모와 네. 이런 것들도 선택의 ERP를 중요한 기준이 맞습니다. 된다. ERP를 한번 구축하면은 거의 10년 이상씩 쓰세요. 맞아요. 그게 문제죠. 그죠? 네, 그러면은 그 10년 동안 이제 저희는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IT 동반자가 그 기업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뭐 네. 사업이 바뀌고 뭐 규모가 커지고 하면서 계속 연락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소한 내가 전산 담당자나 뭐 회계 담당자나 이 운영자로서 이런 일이 회사에 이슈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시스템은 어떻게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고민을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는 한 명은 꼭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파트너로서 내 비즈니스와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중요하다. 그 고인물의 장점이네요. 예를 들면 어떻게든 빠져나갑니다. 고인물의 장점은 그러니까 기업의 담당자는 사실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히스토리를 잘 모르면 뭔가 새로운 담당자가 왔을 때 이것들을 처음부터 뭔가 계속 배워가려고 하면 또 그것도 일이잖아요. 근데 외려 파트너가 더 히스토리를 더 잘 알아. 제가 옛날에 이런 적도 있어요. 이 프로젝트 좀 큰 프로젝트라 한 10개월 정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킥오프 할 때 으쌰으쌰해갖고 이 TFT가 한 열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막 진행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10개월 후에 완료하고 이제 완료보고 하잖아요. 딱 쳐다보니까 내가 제일 연차가 오래됐어요. 그만두고 새로서 또 교육하고 또 교육하고 또 그렇죠. 말씀 들어보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될 거 같고 조금 더 고인물이신 부장님 제가 더 고이진 않았는데요. 저희 사모님이 더 고이셨는데 뭐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ERP를 아무래도 경험 많은 곳을 선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비즈니스 영역이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지 않아요. 영림원은 온리 딱 ERP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개를 해가지고 뭐 ERP가 뭐 비즈니스를 뭐 저희가 3-4가지를 하는데 뭐 ERP는 잘 안 되고 나머지 잘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뭐 설립할 때부터 ERP만 했기 때문에 뭐 저희는 당연히 영림원이 좋고 아니 또 이것도 얘기해. 이거 얘기 안 하면은 어떤 거요? 대표님 화낼 수도 있어. 뭔데 나한테 이제 혼나는 거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단일 솔루션으로 여러 산업을 커버해요. 그게 어떤 의미죠? 그래서 저희는 사업부가 저희 사업팀이 케미컬 사업팀, 그 다음에 뭐 유통, 그 다음에 뭐 제조, 저 같은 이제 PMS 이렇게 사업팀이 나눠져 있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단일 솔루션이긴 하지만 여러 산업군에 또 공공산업도 있고 비영리 쪽도 ERP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런 여러 가지 산업군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영림원 ERP다라고 꼭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재미있는 댓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라떼 정신이 있어야 상호관계 발전이 있다라는 생각이 라떼 정신이 이럴 때는 빛을 발하네요. 또 라떼 정신도 중요하죠. 필요할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 실제 적용하는 단계에서 문제점도 많이 있잖아요. 실제 적용하면서. 적용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본인 보시기에 좋은 게 있는지 혹은 어떤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지난한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만의 어떤 뭐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담당자 입장에서도 좀 조언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인물 회사 오래됐잖아요. 오래되니까 이제 많은 질문들을 많이 받고. 고인물이고 너무 괜찮긴 한데. 남는 게 고인물이게 남는 게 고인물인데. 좋은 의미로. 고인물이다. ERP 정신이고. ERP계에 고여 있으니까. 뭐 이제 많은 것들로 질문 받고. 혼자다 그러는데. 많은 걸 해결해 드렸으니까. 뭐 그런 것도 뭐 진행하면 당연히 있겠죠. 있으니까. 근데 저희 쪽에 이제 문의 주시고 한다고 하면은 그 말한 노하우가 저희 또 이제
있으니까 저희만의 노하우로 어떤 거 다 해결해 드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네. 편하게. 네. 그럴 때는 간단하게 가스라이팅을 하죠. 아니, 그건 농담이고, 제가 이전에 액센추어 대표이사 이렇게 강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컨설팅은 경험 유통업이다. 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영림원의 이런 뭐 솔루션도 좋지만 이런 여러 가지 뭐 31년이 됐으면은 여러 프로젝트를 했고 그때마다 큰 이슈가 있었던 여러 가지의 경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나만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경험들도 창고에 넣어놓고 누구나 갖다 쓸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되게 좋은 네. 포인트네요. 네. 예, 네. 그렇게 하고 있어서 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호 뭐 이런 이 문서나 아니면은 뭐 상호 서로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네.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네,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네.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오랫동안에 쌓여왔던 그런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또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같이 협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쌓여 있는. 네, 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매력은 사람의 매력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오, 왜 이렇게 말 잘하십니까? 그러니까요. 매력적이시죠. 이미 풀리셨네요? 끝날 때가 다 됐네. 아까 저거 질문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떤 뭐, 질문입니까? 영림원이 어떤 의미의 사명인가요? 뭐, 영자가 꽃보예요, 영림원. 제가 저거를 네.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원래 영림원이 옛날에는 한자로 꽃뿌령이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영재할 때 쓰는 그 영자 네. 있죠? 네. 그거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20주년 행사 때인가? 그때 네.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우리 길령자로 바꾸지 않았나요? 그때 아닌가? 아,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네. 영재들이 숲을 이루는 그런 예, 예. 교육기관인가요? 아니요. 고아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 감사. 저희 고인물들이 모이고. 그래서 우리 대표님 저희는 원장님이라고 영림원이라서 네. 실제로 저는 처음에 입사했을 때 진짜 무슨 보육원인지 학원인지 고아원인지 그래서 원장님이라서 대표님을 원장님이라고 해서 좀 이상한데 실제로 원장님이 맞아요 네, 원장님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길령자를 바꾼 거는 이제 영원히 지속하는 회사. 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의미 있네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100년 기업을 목표로 예. 사실 영림원 소프트랩, 예전에 소프트랩이 영림원으로만 불렸을 때 봤을 때는 여기가 IT 회사인가? 과연 여기가 IT의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회사인가라고.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요즘에 좀 고급스러운 데는 다 한글 이름이에요. 그렇군요. 네. 골프장도 돌아 다시 트렌드가 되셨군요. 영어 이름보다는 30쯤 되니까 트렌드가 도네요.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언젠가 온다. 오히려 영어 이름보다 한글 이름이 더 고급스러운 알겠습니다. 차버려 전략으로. 사실 고인물이라고 하는 처음 그 화두가 사실은 이런 ERP의 파트너십과 지속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나쁜 의미가 아니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그죠. 점점 괜찮아지는데? 그렇게 해석을 잘해주시니까요. 약간 전문가적인 게 풍기지 않냐?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런가요? 네. 벌써 마지막 질문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얘기를 듣고, 혹은 뭐, 기업의 담당자분께서, 이제 ERP 써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막상 써야겠다, 도입해야겠다고 하지만, 또 고민해야 될 것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무엇이 고민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마지막 질문은 이렇습니다. 자, 마음 먹었는데, 대체 뭘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한 것 같긴 한데, 네, 첫 번째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근데 됩니다. 마음의 준비라는 게 네. ERP 하니까 막 긴장해야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마음의 문을 열라는 제가 항상 이제 영업을 가서 이제 저희 시스템 보여주고 소개하면서 네. 이제 항상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뱁새 눈을 띄고 이렇게 딱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봐요? 비판도 괜찮아요. 어차피 네. 비판을 해야 네. 발전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발전이 있으니까. 네. 근데 비판을 넘어서 공격을 하는 말이.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열어라. 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네. 어차피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 거고 우리만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고 우리가 사용할 거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시스템을 요번 ERP를 한다는 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네. 예. 이런 의미는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본인들의 데이터를 오픈해야 되는,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신 건가요, 그러면?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투명한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나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내가 더 바빠지는 거 아니야? 내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 네. 이전에 하던 거랑 달라지면 불안한데. 아, 그런 부담감. 네. 네,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제가 엊그저께는 또 딴 데 가서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여러분이 갤럭시를 쓰다가 네. 아이폰으로 바꿨다고 네. 왜 삼성페이가 안 되냐고 뭐라 하지 않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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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예시를 좀 드렸는데. 네. 비교가 적절합니까? 예? PPL 받았는데. 아, 그럼 S폰을 쓰다가 아이폰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림원 ERP는 이렇게 생겼구나. 네. 이렇게 생긴 거를 네. 우리 거화를 해서 내가 적응해서 써야겠구나. 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문을 좀 열라는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마음의 부담감을 좀 덜어놓고 예. 좀 열려있는 마음으로 예. ERP 도입을 예. 바라보자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준비사항은 뭔가요? 일단 인적 자원 준비죠. 인적 자원. 마음의 준비를 했으면은 네. 이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ERP는 한 개 현실적인 부서, 문제네요. 한 개 부서에서 구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이제 여러 부서에서 모든 부서가 다 참여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부서에 누가 참여할지 아. 그러면 그 부서들 간에 또 이제 뭔가 조율하거나 뭔가 통합해서 네. 이제 책임지실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가 필요하죠. 네, 네, 네. 그래서 인적 자원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되면은 네. 프로젝트가 끝이 안 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실제로 그 이니셔티브는 어느 부서가 하는 건가요? 너무 어려운 말인데요. 네. 제가 무슨- 처음에 뭔가 경영진에서 아무래도 하지만 그래도 이 프로젝트를 끌고 가는 팀이 있어야 되잖아요. IT 팀일까요? 보통 그거는 이제 재무 쪽이나 재무 쪽. IT 팀 쪽에서 많이 하세요. 그리고 네. 기획팀. 기획팀에서도 기획팀. 하고 그 세 개 부서에서 거의 다 주를 이루고 음. 보통 규모가 적은 곳에서는 IT 팀이나 기획팀이 없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재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뭔가 주도적으로 우리는 ERP 도입을 해야 돼. 근데 현업의 담당자 쪽에서는 귀찮아. 힘들어. 이런 어떤 반응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마음의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 설득해야 돼? 일단 어떻게 가스라이팅? 네 맞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이게 좋은 거야. 네. 이게 좋은 거야. 처음에는 당연히 힘들어요. 근데 네. 나중에 이제 장밋빛 이제 그런 이제 좋은 길을 결과를 얘기해주고 네, 네. 좋은 사례들을 많이 얘기해주면은 이제 꾸역꾸역 참고 해야. 실제로 처음엔 좀 어렵지만 어느 정도 그 단계가 되면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 맞습니다. 담당자들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한 3개월, 4개월 정도 쓰면은 네. 못 빠져나올 거예요. 아, 그리고 어차피 가스라이팅이 어떻게 어차피 해야 할 거니까 네. 할 거면 가스라이팅 잘하실 것 같아요. 앞에 나가서 해. 네. 뒤에서 질질 끌려가봤자 네. 빚도 안 나. 어차피 해야 될 겁니다. 아, 예. 네. 어차피 해야 될 거면 앞에서 하는 게 낫죠. 네. 예. 뭔가 이게 가스라이팅 하는 방법도 좀 노하우를 좀 쓰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설득해야 되는 과정도 필요하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가스라이팅은 네. 대표이사님한테 돈을 쓰라고 하는 가스라이팅이 가장 중요하죠. 네. 일단 예, 써야 예. 되니까. 왜냐하면 항상 이제 뭐 예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근데 요즘에 그래도 요즘에는 옛날보다는 ERP가 이 정도 금액이야라는 거를 어느 정도 옛날보다 인식하고 계신데 그러세요? 예. 근데 뭐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나 때는 뭐 ERP 이 정도 견적하면은 네. 뭐 갭이 많군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ERP가 이제 요즘에 소프트웨어가 이제 많이 인정을 받는 그런 알겠습니다. 상황이긴 한데 네. 옛날에는 또 소프트웨어는 또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두 번째는 이제 인적 자원, 내부적인 인적 자원들을 어떻게 잘 할당하고 할 것인가. 네네네. 세 번째는 뭔가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네. 인적 자원이 준비됐으면 네. 뭘 해야 될까? 이제 앉아가지고 현재 업무를 파악해봐야죠. 저거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네. ERP 어떻게 녹여들 수 있고 네. 또 그렇게 파악을 해놔야 네. 어떤 개선할 점이 좀 보이니까 네. 뭐 그런 거 일단 그 인원들이 모아서 파악을 해야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이렇게 하고 있죠, 저희가. 알겠습니다. 네. 근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본인들이 가장 자기 업무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표준이라고 다들 생각하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도 근데 그게 이제 ERP의 관점에서 이거를 끌어내는 것은 또 다른 관점일 것 같기도 해서. 네, ERP 관점에서는 사실 네. 뭐 본인들의 업무를 제가 시스템화를 그대로 해드리면 좋은데요. 네. 그래도 이제 모든 걸 원하는 대로 다 개발을 못 맞춰드려요. 네, 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ERP가 아까 이제 결산을 잘한다고 했죠, 원가 계산이랑. 그럼 그 회사에서 발생하는 이제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돈이랑 엮인 거. 재화나 용역이 발생하는 포인트 그쪽의 업무를 되게 명확하게 이제 기준을 세우는 거죠. 사실 현업분들이 업무는 잘 하고 계세요. 근데 룰이 이렇게 좀 뭔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정리를 해서 알겠습니다. 시스템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ERP를 도입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라는 것들이 담당자의 머릿속에도 혹은 뭐 있어야 마음속에도 되죠. 있어야지 네네네. 그게 네네. 현업의 어떤 본인들의 일들을 뭔가 정리가 예. 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들고요. 자, 좋습니다. 그럼 네 번째 준비 단계는 뭡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네. 기대 효과를 아, 미리 얘기해버렸네. 네, 네. 이게 가스라이팅 다 하신 아, 거예요. 그냥 나오기로 얘기도 안 했는데. 스라이팅보다는 저기 이해시키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아, 네. 아닙니다. 그 기대 효과가 뭐냐면 기대 효과. 저는 네. 제발 이 담당자들이 이제 제가 갔을 때 ERP를 왜 하려고 하십니까라고 했을 때 네. 명확하게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ERP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클라우드는 뭐 월 그래도 150. 최소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 아니면은 뭐 온프라미스로 하면은 뭐 몇 억씩 뭐 크게는 몇십억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네, 네. 그러면은 이 ERP를 도입해서 내가 솔직히 나중에 기대하는 바가 뭔지를 좀 명확하게 하면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기도 더 편하고 그러니까 어떤 데는 가서 이제 뭐 그 하다못해 우리는 IPO를 할 거니까 ERP를 도입해야 돼. 아. 라고 하면은 IPO에 맞게끔 뭐 어차피 ERP를 하면은 있어야 IPO를 하지만 그런 뭐 목적에 맞게라도 해드립니다. 근데 네네. 뭐 대표님이 하라니까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하면은 좀 힘들죠. 그래서 이 각각 부서별로 내가 그러면 ERP가 어떤 게 ERP고 ERP를 하면은 이번에 어떤 부분이 더 좋아져야 되고 내가 기대하는 목적은 뭐다라는 거를 좀 명확하게 하면은 좀 더 합리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프로젝트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제 본인들이 뭐가 필요하고 뭘 원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립니다. 네, 맞아. 그런 것들도 좀 가이드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걸 통해서 이걸 얻을 수 있을걸요? 라고 어떤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장기적인 로드맵이라고 저희가 준비를 해놨는데 이게 뭡니까? 사실 간단하게, 기본적 네. 거랑 다 연계가 되는 것들이에요. 일단 기대 효과를 명확히 하고 ERP가 구축하고 난 다음에 차후에 우리 회사의 비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 도입할 솔루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도 뭔가 있으면은 ERP를 애초에 이제 설계를 할 때 그런 거 이제 붙을 걸 감안을 해서 저희가 설계도 하고 구축을 해드리는 거죠. 아까 뭐 질문 중에 MES도 있고 PLM도 있고 PDM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들이 있는데 네네네. 그런 것들을 일체 고려를 안 하고 하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하는 게 퍼포먼스가 훨씬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수준에서는 이만큼 적용하지만 네네네. 향후에 앞으로 발전하면서 뭐 추가적으로 더 애드온하거나 네. 시스템을 네네네. 더 확장하거나 했을 때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네. 근데 사실 현재 단계에서 그런 것까지 고려하기 쉽지 않아요. 일단 장기적인 로드맵을 준비하라는 의미는 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의미도 아, 있습니다. 길게 보시라. 네. 네. 그래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펼쳐놓으면 나중에 주워 담기 힘들다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1차 단계는 여기까지만을 목표로 해서 실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정진해서 요거를 하고 그 다음 단계에 또 고도화를 하고 그 다음 단계에 또 확장을 하고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때, ERP 솔루션 선택을 할 때, 현재 적용할 수 있는 수준도 수준이지만, 이거를 확장했을 때 이거를 다 커버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캐파가 있는 기업의 솔루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네요. 네. 계속 나중에 뭐 예를 들면 더 하고 싶은데 지원이 안 돼요. 뭐 우리는 이게 안 돼요. 뭐 이렇게.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는 패키지 사업을 하는데 SI로 사업을 하는 데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백지를 펼쳐놓고 이제 그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솔루션, 뭐, 지금 이제 거의 서비스 세상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서비스들이 쏟아지는데, 예를 들면 뭐 다양한 서비스들은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또 신규 테크놀로지를 그런 서비스를 뭐 적용하는 거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기간 베이스가 되는 솔루션을 선택할 때에는 예. 뭔가 히스토리라든지, 맞아요. 아까 말 고인물이고,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네,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 왜냐하면, 썼는데 만약 이 기업이 없어지거나 맞아요. 아니면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되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 난감하죠. 사람들이 점집에 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안 가봐서 모르겠네요. 무당을 찾는 이유는 네. 나는 되게 큰일 났는데 네. 가서 얘기하면 그래 그거 괜찮아 이렇게 네. 얘기하면 돼. 나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네. 그 마음의 의안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많이 가보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무당은 아니지만 어쨌든 요런 저런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뭔가 필요할 때 고민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 IT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ERP에 대한 5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시간 금방 가죠?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벌써 빠르네요. 58분입니다. 자, 오늘 그래도 최대한 좀 질문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얘기할 거리가 좀 많다 보니까 많이 소개는 못 해드렸는데, 그래도 올라가는 질문들 중에서 한두 개 정도만 마지막 Q&A 시간에 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뭐, 이영주님 의견이죠? 맞아요. 갑자기 기업이 없어지거나 M&A 등으로 서비스가 중기가 되면 정말 황당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 또, 양재형님 이런 질문 어떻습니까? 시스템 에버가 사스형 ERP여서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 기능을 추가 및 커스터마이징 하기 어려울 것도 같은데, 가능 여부, 범위 등이 궁금합니다. 이런 양재형님 또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걸 답변 드리면 되나요? 네. 저희 시스템 에버는 애초에 개발이 안 되는 컨셉을 갖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실제로 시스템 에버로 개발을 해드리긴 어렵고, 그거보다 약간 상위 버전의 클라우드 ERP가 또 있습니다. 온프리미스로 하는. 그래서 그런 클라우드 버전의 ERP로 도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완전 커스텀이 좀 더 필요한 건 거의 상위 버전으로 네네, 해서 맞습니다. 그거를 적용하면 된다. 어쨌든 뭐든지 다 있으니까 다 주문하시면 주시면 네, 다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네. 준비했어요. 약간 다 이런 준비했습니다. 개념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 많이 관련돼서 있습니다. 네, 연락 주시기만 하면 된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어떻게든 같습니다. 해결해 드립니다. 어떻게든 해결해 주신다. 자, 오늘 질문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온라인 설문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쯤에 시그니처 질문이죠. 자, 나에게 땡땡땡이라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 저희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심영근에게 ERP란, 또 김승경에게 ERP란, 유봉옥에게 ERP란. 자, ERP란 내용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자, 마무리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들 너무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온라인으로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답변을 드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저희가 웨비나 끝난 다음에 저희가 답변을 달면 사전 등록하신 이메일로 답변이 갑니다. 바로 가기 때문에 답변 기다려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 다 드리지 못한 부분, 시간상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답변 기다려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근에게 ERP란. 이거 흐르고 있어요. 네. 예. 네. 뭐라고 쓰셨습니까? 저는 현재와 미래라고 썼습니다. 현재 앤드 미래. 네. 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ERP라는 게 뭐 제 업이기도 하고 제가 고인물로서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과거는 잘 안 돌아보는 성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제일 고민하고 있고 내가 제일 잘하고 싶고 내가 제일 잘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나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고객사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 ERP를 가지고 현재를 잘 파악하시고 미래를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썼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네. 네. 저는 이제 ERP는 제 영혼의 파트너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파트너? 제 밥줄이기도 하고요. 네, 네. 영혼의 파트너로 하고 있고 네. 고객사한테도 영혼의 파트너로 저희가 ERP를 제공하는 느낌으로 네. 영혼의 파트너라고 네. 마무리 짓고 영혼까지 파십니까? 가스라이팅 하겠습니다. 내부 영혼의 지원부터 파트너 결혼 안 하셨습니까? 했죠. 영혼의 파트너는 안 해도 다른 파트너 네. 알겠습니다. 동반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부장님 저 이렇게 쓰고 나니까 제가 제일, 올려주십니다. 제가 좀 부끄러워가지고. 중요하죠. 밥줄이죠. 저는 사실 ERP가 제 밥줄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영림원에 와서 개인적으로 많이 성장도 했고, 네. 실제로 이걸로 생활도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고객들도 ERP를 깔고서 더 잘 된 고객이 더 많아요. 네. 네. 고객한테도 좋은 밥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훈훈합니다. 자, 오늘 웨비나 1시간 동안 진행했는데요, 라이브로. 자, 우리 상무님, 마무리 멘트 한번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우선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그 시스템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우선은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저희를 영림원을 찾아주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인물 상무님이었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1시간 동안 저희 아주 캐주얼한 분위기로 오늘 라이브 진행해 봤습니다. 처음에 약간 접속에 좀 문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곧바로 해결됐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림원 소프트랩의 ERP에 대한 이야기 다양하게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아직 ERP를 적용하지 않으신 분들, 또 고민하시는 분들, 이미 타사 ERP를 검토하고 적용하셨는데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야기한 베이스를 가지고 영림원 소프트랩에 연락하시면 이 고인물들이 최대한 딱 맞는 솔루션들과 또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또 온라인 설문조사 아직 오픈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은 오후 보내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